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의 투자 패러다임 배워야 산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최근 장세의 흐름이 이제 작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이 1차 가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저점 확인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시장은 전반적인 흐름은 역배열되어 있는 재반 이평선이 하나로 뭉쳐지는 조정, 즉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시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 무슨 얘기냐?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 그 다음에 명인들의 복귀를 수요일 날 하는데, 이제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세가 아주 큰 시세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편적인 파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시세를 겨냥한 배팅에 집중을 해라. 자, 그러면서 이번 배워야 산다에서는 변동성을 대비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지난주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어느 하나 빼놓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 종목으로 올 상반기 승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적인 부분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장의 본질은 큰 시세가 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또 배워야 산다에서 말씀드리는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한 포인트, 종목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에다가만요, 그냥 심어두세요. 그러면은 한 달, 2달 있으면은 이제 봄이 이제 오고 있는데 봄에 피는 꽃처럼 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력 있게 오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그래서 기술적 변동 구간 대응 기법의 두 번째 국면인데요. 지난주 이제 흐름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한번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복기를 하자고요. 복기를 하면은 일단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지난번 급락 파동에서 한 차례 저점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죠? 한 차례 저점 국면을 보였는데 잠깐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1차 국면 속에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급락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일단 1차적인 가바닥을 형성을 했다. 그죠? 이제 이 하락 국면에서도 사실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 국면의 하락과 이 국면의 하락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 국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Q2에서 QT,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로 가는 막바지 국면 속에서 시장이 금리 부분에 대한 그 악재 요인이 한 차례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친 이 자리는 뭐냐면은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에 있는 악성 수급,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 그죠? 신용 잔고가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털리면서 시장은 기술적 저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가 일단 1차적인 가바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은 이 1차적인 가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리바운드를 줬는데,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위에서 이제 공을 딱 떨어뜨리면은 공이 이제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퉁 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등이 이번에 1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등이다. 그래서 이제 요 자리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다. 이제 우리 이제 배워야 산다에서 했던 걸 복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2800선, 그러니까 역배열되어 있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퉁 놓으면은 공이 튀었다가 딱 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리가 2800. 역배열되어 있는 20일선까지 올 것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자리는 뭐냐? 다시 한번 재반락이 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반락이 오고, 대신에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지금 저도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지금 지수 흐름을 맞추어 드리는데, 무슨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까?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2800선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라. 왜? 다시 받기 위해서. 그죠? 그럼 그 받는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 그러니까 갭을 발생시켰던
고점짜리 요게 2668포인트. 그러니까 지난주 배워산다에서 다시 받는 자리의 저점선을 2668포인트로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갭을 메운다라고 그래요. 갭을 메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때 보면은 이제 시장이 빵 떠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매물 공백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소화를 시키고 그 자리가 2668포인트.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2668포인트를 정확하게 메워주고 난 다음에, 그죠?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메워주고 난 다음에 시장은 반등.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은 뭐야? 그 이후의 시나리오라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2차 저점을 형성하는 지금 자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차 저점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는 한번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진바닥이 아니죠. 그죠? 요 자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또 저점을 주는데 요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는 한번 되밀릴 것이다. 2668포인트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은 이격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 배워산다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뭐 예측하거나 전망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흐름을 뭐,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리스크, 이걸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기간 조정, 이격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왜 나타나냐면은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 역배열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지난달에 급락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무 급하게 빼버리니까 시장이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특성은 안정적으로 가는 거, 0이라는 부분들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외부 변수 요인에 의해서 0이 5, 10으로 갑자기 확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거는 0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뭡니까? 시장의 심리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게 되니까 단기 이격 조정. 그러니까 이격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배열되어 있는 지수의 흐름이 조금 뭐랄까요? 이제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은 그 시장의 흐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이제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세요.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면은 조금 크게 잡아드리면은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는 말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 이평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요게. 이 벌어졌던 이 이격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전에는 급등락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상하 등락폭이 상당히 이제 좁혀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걸 이격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의 조정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가격 조정.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거나 뭐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보이는 거. 그걸 하나의 조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고 제자리 뛰기를 하고 그러니까 빠졌다 올라갔다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 그것도 조정이죠. 그죠? 왜냐? 주가가 이제 선순환의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정의 흐름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느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제 그만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성 요인들이 현재 가격 흐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주가가 한번 1차례 그 단기 저점 만들 때 급락 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의 리스크라든지 금리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리스크 이 부분들이 시장의 가격적인 면에서 이미 한 차례 반영이 됐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이게 재탕, 3탕으로 약간 이제 투자 심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전처럼 가격의 하락폭이라든지 가격의 변동 요인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이격 조정, 기간 조정의 국면이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드렸죠.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모두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요. 시장의 본질.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왜 합니까? 예. 크게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구름에 가려진 그 태양처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막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은 시장은 태양이 떠오르기 위한 어떤 그런 마지막 막바지 국면 내지는 전초 국면이 분명히 연출되고 있다. 그걸 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냐면요. 시세의 변화를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3주 전 제가 지금 이번에 배워야 산다를 오늘이 5번째 강의인데 중간에 이제 설 연휴를 쉬고 나면은 쉬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한 달 보름 정도가 됐죠. 그죠? 그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명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시세를 볼 때 한 발 먼저 보지 않고 항상 뒷북을 치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여전히라는 얘기는 한 달 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뭐 2차 전지라든지, 그죠? 항상 그 IT 섹터들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시장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통통 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뭐 게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풀이 파동에서 이제는 뒤풀이 파동이 끝났다. 그러면서 지금 태동하는 시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흐름들을 제가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뭡니까? 뭐 최근에 카카오, HMM 엄청 튀었죠. 그죠? 바닥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시세가 아니에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종합 세트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지금 AS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작 구름에 가려져 있는 해라는 거예요. 예. 왜? 시장은요, 항상 무서운 것은요, 중장기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뭐, 우크라이나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흐름들이 올라가기 시작해버리면은 거기서 정작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세의 면면이 뭐냐?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가 작년 하반기 6월 25일 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고점을 찍었는데 6월 25일 날 고점을 찍었던 종목들이 최근까지 그때부터 현재까지 빠졌거든요. 걔네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먼저 시세가 먼저 바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지역적인 거, 뭐 재료 이런 거보다도요. 시장 변화, 수급 변화, 시세 변화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태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태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태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한참 올라간 시세가 아니라 이제 막 아래서 깨어나고 있는 시세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피처링으로 어떤 종목들이 또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종목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화장품이죠.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꿈틀꿈틀대면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세가 시장의 흐름은 변동성의 흐름 내지는 그 역별의 어떤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이지만은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좋다 나쁘다,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가장 핵심은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먹을 게 있는 흐름들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뭐 제가 명인들의 복께서도 상당히 좀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이거 장 만만치가 않다. 그죠? 그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지수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수는 이격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시세 선순환의 과정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중기 바닥을 찍는다거나 시세의 어떤 그 추세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한번 끌어주고 그 다음 애들이 따라가고 이러면서 시세가 선순환 과정이 나타납니다. 예. 그 흐름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 가장 핵심이다. 저는 이거를 전망이라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세의 흐름의 확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쫓아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가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1차 가바닥이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2,800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밀리면서 2,668포인트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갭을 메우는 자리 2차 저점을 만들어주고 지금은 이격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어떤 그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까지의 흐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여기서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겁니다. 내지는 아니면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요, 뭐 김성철 제가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뭐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은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것보다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보다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예측하는 게 지금은 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작 투자를 해서 배팅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맨날 뭐 쓸데없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뭐 여기저기서 다 하는 거. 그거 굳이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데.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께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은 지난 주간, 한 주간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이런 변화를 거쳤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요 차트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시간 배워야 산다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주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고 1차 가바닥. 이건 지난주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주 거죠, 그죠? 지난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1차 가바닥,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등, 2,800까지 반등, 그 다음에 요 라인까지 지난주에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뭐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분석을 했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알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어렵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서 시장은 뭡니까? 1차 눌림목 자리.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는 2,800에서 때려라, 다. 현금화를 시켜라. 뭐 30%, 40% 손해보신 분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한 20%까지 손실폭이 줄어들면 손해를 받더라도, 팔아라. 왜? 다시 밑에서 잡을 수 있다. 그 자리가 이제 2,668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던 분들보다 그렇게 액션을 취했던 분들이 손실 회복이 더 빨랐을 거예요. 예.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나 손해봤으니까 그냥 안 팔어.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을 줄 때 시세가 바뀌어요. 옷을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이제 아주 집중력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한 10월달, 11월달까지는 저는 맨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은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맨날 이런 것만 얘기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입에도 뻥끗 안 하잖아요. 왜? 끝났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조정 마디 속에서 시세가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 그런 종목에 물려있는 거예요. 작년 10월달, 11월달까지 막 시세가 좋았던 종목, 거기에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시세에서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거 가지고서 지금 끙끙 앓고 있으니까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가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2,800에서 때려라 라는 게 두 가지 의미였잖아요. 2,800에서 한번 현금화를 시킨다라는 얘기는 손실을 확정을 짓고서 전열을 재정비해라. 전열을 재정비하라는 얘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분명히 바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흐름들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종목이 새로 갈 것이다. 그죠? 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건 하루 이틀짜리 종목이 아니에요. 당분간의 시세 흐름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복귀를 한 이후에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시장 대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향후에 이제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시나리오, 길쭉 시나리오는 1차 가바닥은 분명히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바닥이라는 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확인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이번 1강인가 2강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바닥이었다. 이 자리가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 국면에서 이때 국면에서 생각을 하면 어디가 바닥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예측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한다라는 얘기는 가령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바닥이 아니라 이 바닥이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안 빠지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보고 실전 매매에서도 보면은 그게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지난번에 일단 1차적으로 저점이 들어올 때 이 저점 부근을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가바닥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막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1차 가바닥이 만들어지니까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연스러운 원리에 따라서 반등이 들어왔다. 그게 이제 2,800까지 반등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주식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사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자 운동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심리가 막 가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던지면은 뭡니까? 고무고기 퉁퉁퉁퉁퉁퉁퉁퉁 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진폭이 잦아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심리와 가격과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파동에서는 그 악재의 요인이 크게 반영을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새로운 악재가 아닌 그 기존에 있었던 악재라는 것은요, 이미 시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상하 변동폭이라든지 하락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그게 맞아요. 제 경험론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을 뭡니까? 지난주 예측을 해드렸을 때 만약에 하락에 들어온다면 2668이다. 이건 제가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도수를 부려서 2668포인트를 점을 찍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갭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2800에서 그 자리까지는 들어올 것이다. 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2668포인트보다 약간 더 밑으로 내려봤는데 그게 이제 기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인트가 상당히 좀 잘 잡았던 거고 그 이후에 그럼 흐름은 뭐냐? 제한적인 어떤 그 수렴 조정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리스크라는 것이 새로운 리스크가 아니고 새롭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고 이미 반영이 된 가운데에서 뭡니까? 잔파동의 리스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시장에서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투자 대응을 할 때도 그게 새로운 어떤 악재냐 아니면 불확실성의 악재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악재는 아니고 불확실성의 악재는 아니잖아요. 이미 노출된 악재잖아요. 다만 그게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다만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에서 뭡니까? 팔 사람은 팔고 무서운 사람은 다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뭡니까? 그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이전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놓고 저가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지금
예, 수렴 조정, 그러니까 제한된 변동성의 조정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가져보면은 지금 이제 장세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동의를 안 하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뭐 어디 이제 포털 같은 데에서 뭐 투자 전략을 할 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빠졌다, 올라갔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빠진 것의 진폭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날 거다. 뭐 전쟁이 벌어지고 뭐 이럴 것이다. 그리고 뭐 이게 미국과 어떤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요점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뭡니까? 시장에서, 영향은 미치고 있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미치고 있지만,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제한적인 변동 모멘텀이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전에 저점을 만들었을 때의 어떤 그런 하락 모멘텀의 그 파워는 상당 부분 지금은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코로나 막 이 부분들이 뭡니까? 엄청나게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지나니까 뭐 오미크론이,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은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이라든지 감기 수준, 뭐 이 수준으로 상당히 그 파괴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타났던 파괴력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한적 변동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작 신경 써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지 금리 정책에 의한 그 불안감에 의한 그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저가에 사야 된다. 오늘도 그런 양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시초가에 보면은 뭐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런 영향 때문에 밀렸지만은 결국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파악을 할 때 그 재료 본질의 가치보다는 그 재료가 현재 시장에, 현재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었느냐라는 부분들에다가 좀 더 포인트를 두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신용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밀릴 때도 2차 하락 파동에서 결국은 시장을 어떤 패닉 상태로 몰고 갔던 부분들은 결국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 신용장고가 크게 털리면서, 신용장고가 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난데없는 어떤 악성 매물의 압력이 시장을 더 밀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막판 휘날레 과정, 매도의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지지난주 뭐 배워야 산다라든지 아니면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걸 체킹을 해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렸어요? 아직 신용장고가 조금 한 차례 더 털려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20조 원 초반까지 왔다가, 한 1조까지 왔다가 다시 약간 늘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털려야 된다. 왜냐하면 경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린 매물도 좀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제 진짜 2차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수급의 마지막 과정, 막바지 과정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따가 뭐 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은 신용이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신용이 줄고 있어요. 하루에 3천원씩 지금 신용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볼 때는 막바지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극과 극이 통해요. 그러니까 신용이 나가고 신용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급의 흐름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 반대로 보면은요. 그죠? 신용이 줄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제 새로운 그만큼 캐파가 넓어지게 되면 또 새롭게 신용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신용이 청산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얼마나 그 물량을 원활하게 소화시켜 주느냐.
지금 이제 그걸 원활하게 소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 그 흐름이 결국은 뭐냐면은 중기 저점 확인 과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악재 요인이라든지 매물 압력의 요인들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지난번 1차 가바닥을 형성했을 때 나타났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 뭐냐면은 적어도 이전에 기록했던 1차 가바닥의 저점을 크게 이탈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이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제 그 전제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전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종합주가 지수를 이루고 있는 게 결국은 뭡니까? 각각의 종목의 시가총액이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전체적인 종목이 그냥 막 고점을 찍고서 떨어지고 있거나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먼저 조정 보였던 애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6월 25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중기 고점을 찍은 이후 6월 25일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고점을 찍었던 종목군들. 걔네들이 6월 25일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한 지금 3월 달로 이제 뭐 2월 달이 아직까지 3월 달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한 6개월 한 7, 8, 한 약 9개월 정도 되죠. 9개월 조정 보였던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터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세 구조는 또 이제 한 차례 새로운 어떤 파동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 흐름에 적극 동참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 그랬을 걸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발주 시세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밀리더라도 얘네들이 받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지금은 2차 어떤 그런 파동이 하락 파동이 나타나면서 2차적인 어떤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전의 흐름과는 분명히 시장은 돌아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준비 작업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이걸 분명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조금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리니까 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현재 장세에서는 대응 포인트는 결국은 뭐예요? 지금 시장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격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인지가 상당히 좁게 움직일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뭐 어제 미국이 빠졌다. 겁먹지 마요. 미국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 시장 아침에 시초까지 좀 약하게 들어오겠네. 사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서 물량을 좀 지금은 쟁여두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막 회원들한테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지 막 이런 것들 물량을 사부작 쟁여놓고 있어요. 예. 안 팔아요. 왜 팔아요, 지금? 예. 절대 안 팝니다. 한 달, 2달 있다가 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회원님들 보고 계실 텐데, 왜? 지금은 큰 시세를 노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저가 공략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지금은 핵심이다. 예.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이격 포인트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가 포인트. 그러니까 급하게 살 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니까 막 시세가 막 날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세가 날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뜸 들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밥을 막 끓여갖고서 뜸을 살살 들어가야지 이제 맛있는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뜸을 들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급한 배팅이 아니라 철저하게 매수 단가, 투자 단가를 낮추는 그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지를 하자.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기 저점 형성이 되고 있는 섹터. 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사실 어떤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요, 결국 유통이라든지 내수 소비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예. 그리고 막 일부 조선, 해운, 먼저 조정 보였던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식품이라든지, 그죠? 예. 이런 애들이 지금 그런 그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먼저 선발적으로 지금 섹터가 강화되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가장 뭐 업종별로 우리가 테마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화장품이죠. 무조건 화장품입니다, 지금. 예. 가장 강한 섹터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바운더리 안에, 타깃 안에서 딱 정조준 되어가지고서 얘네들 가지고서
꽃피는 봄이 오고 있는데 그 봄이 오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미리 길목 지키기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단타 매매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단타할 때 아닙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 11월 달에는 단타하고 나는 장세 그래서 좀 약간 단기 대응을 얘기를 했는데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아닙니다. 단기 대응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사서 큰 수익을 지금 노리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시장 상황이 한번 그 돌다리를 한번 두들겨 보잔 말이에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다우지수가, 지난주에 다우지수가 제가 이제 빠지면은 34,000 그때까지 뭐 빠질 것이다. 근데 미국의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다우가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하루 또 이제 휴일이 있죠. 근데 300일 이동 평균선이 34,015포인트거든요.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중 저점의 테스트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좀 일단 1차 저점 이후에 2차 저점을 만드는 국면으로 봐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좀 약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국면에서는 300일 이동평균선이 좀 지지되는 흐름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거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밀릴 때, 이제 재료적인 측면을 좀 객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뭘 봐야 됩니까? 이 VIX 지수, 그죠? 공포 지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포 지수를 본다는 의미는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QT 정책에 따른 금리 패러다임의 어떤 리스크라는 것이 과연 시장에 앞으로 향후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예요. 보시면은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급락 들어왔을 때 심리적인 한번 패닉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얘네도 이제 진폭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지 양쪽 축소 리스크 이런 것들이 심리 불안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크게 겁먹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보시면은 계속 그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미사일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올라갔다가 계속 여기서 제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인 어떤 심리 불안을 야기시키는 하락 요인은 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여기서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이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아까 이제 가령 이제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시장을 좀 짓누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신용이죠. 근데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신용이 최근에 늘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늘었다가 늘면서 이제 지수가 반등이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2,8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신용 융자 잔고가 다시 하루에 3천억 정도씩 이제 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신용 잔고가 어디까지 왔냐면 23조 7천억대에서 이번에 주가가 이제 밀리기 전 직전 국면이 23조 7천억 정도가 신용 잔고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나타난 거 기준으로는 20조 8천억. 그러니까 약 3조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볼 때는 20조 원 미만, 그러니까 한 8조 9조 정도까지만 털리면은 신용잔고에 의한 어떤 수급 압박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전처럼 하루에 3천억 정도씩 신용잔고가 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털린다는 얘기는 좀 그렇죠. 청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안 밀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맷집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수령 조정 국면 속에서 이전처럼 어떤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의 흐름이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방어력이 세지고 있다. 즉 이 얘기는 시장이 바닥 2차적인 저점을 형성시키고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쫄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만 믿고 쫄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종목을 한번 이제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네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가 아니죠. 최근에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잖아요. 이제 배워야 산다, 아니면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 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주가 이 자리예요. 이 노란 표가 있는 자리가 지난주 이 종목들의 자리였거든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눌림목이다. 다시 사라. 그러니까 다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우리가 이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매칭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2800에서 때려서 2668에서 다시 받아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가령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주 제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했을 때, 그죠? 그때가 이제 화요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2668포인트 기록하고 터닝을 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다 이 자리에서 저점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서 요대로만 하셨던 분들의 경우도 그냥 롯데정밀화학의 경우도 몇 프로예요, 이거? 한 10% 정도 그냥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맛보기에 제가 볼 때는 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 변동이 들어왔을 때 저점, 그러니까 추세 지지선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이걸 여러분들 이번 배워야 한다해서 공부하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중심선 아닙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추세 전환에서는 딱 중심선이 있으면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그랬잖아요. 추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 추세 중심선이 있다. 이거를 돌파시키고 난 다음에 이게 이탈이 안 되면 이게 이전에는 이 국면에서는 이게 저항선이 되지만은 이 국면에서는 이게 지지선이 된다. 지지선에서 어떻게 돼요? 사야죠, 주식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롯데정밀화학의 경우에도 추세를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눌림목이라는 얘기는 지지선을 안 깼단 말이에요. 2, 3일 동안 지지선에서 딱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나 이 이하로 안 갈 거야. 그거를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이해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 이해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롯데정밀화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서 보세요. 지난주에 눌림목 자리니까 2668포인트 정도에서는 다시 받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도 그랬고 명인들의 복에서 그 흐름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시세 선순환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보다는 약간 뒤에서 움직이지만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예. 얘도 지금 보세요. 금요일 날 올라가고 오늘도 사실 아침에 미국 증시가 빠졌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살짝 흔들더니 롯데정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네들은 오늘 지수의 흐름에서 선순환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주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이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침에 막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 하락하면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상당히 얕게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가 하락폭을 줄이는데 가장 먼저 움직였던 애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시세가 그 구간 속에서 중심주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한국전력도 보시면은 지난주 국면에서 이 노란선, 눌림목 주고 추세를 안 깬단 말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런 애들 조정 들어올 때 사놓고 있으면은요, 밤잠 편히 주무시면서 주식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눌림목 들어오는 자리에서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저는 계속 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형 종목이 있다. 지금 제가 이제 모두에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형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카오가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배팅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 86,000원대부터 지금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종가가 93,000원대가 되는데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얼마 올랐으면 한 4,000원,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이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가령 카카오를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뭐냐면은요. 종합주가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정확하게 이번에 6월 25일 날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거기서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어디서 고점을 찍었냐면은 보세요. 최고점 가격대가 그죠? 이날이 6월 24일이었어요. 6월 24일 날 17만 원. 종합주가 지수 어디 갔습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같은 기간, 그러니까
보세요. 종합주가지수가 이날이 6월 25일이란 말이에요. 이 고점 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보면은 요날이 종합주가지수가 6월 25일이에요. 요날이. 예. 그런데 종합주가지수 조정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시세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최근에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놈들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맥락을 하면서 고점 찍었던 애들이 저점을 찍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뭡니까. HMM 같은 경우에도 앞에 고점이 있었지만은 요 고점이 6월 25일 고점이란 말이에요. HMM 같은 경우에도. 예. 근데 보세요. 지금 꽃봉오리처럼 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시장을 볼 때 어떤 지역적인 재료를 가지고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세의 변화, 오랫동안 변화된 시세의 흐름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보면은 먼저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3주 전, 4주 전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패턴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카카오 흐름. 지금 오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몇몇이 전부 다 어떤지 아세요? 금요일하고 오늘 말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막 흔드는 자리에서 얘네들의 경우는 되게 빨리 돌아선 종목이에요. 말도 제가 했던데.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HMM 보세요. HMM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24,000원대에 출발을 하면서, 작년에 사실 HMM 아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HMM 갖고서 한번 또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돼요. 작년에 내가 한번 큰 수익을 냈던 종목 좀 푹 쉬고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러다가 한 6, 7개월 지났는데 지가 시세를 터뜨렸으면 쉬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바닥 찍으면은, 다시 사줄게. 이래도 돼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근데 이놈은 꼭 맨날 HT에서 켜놓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아무튼 HMM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 5월달 첫 번째 고점, 6월달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최근에 바닥 찍고 터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거 장세가 이 장기 조정 보였던 애들이 지금 피어나오기 시작했대. 이런 것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 거기에 이제 뭡니까?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런 애들이 이제 이중 바닥을 찍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OCI가 그 2차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시세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CI가 2차 저점을 찍고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보시면은, 그죠? 이걸 좀 크게 좀 잡아드릴게요. 크게 좀 잡아드리면은 이제 요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저항선이 이제는 이 저항선이, 그동안에는 이게 저항선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저항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저항선에서 이제 저항선을 뚫어내고서 이제 지지선으로 돌파되면 이건 뭐예요?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얘네들 시세들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이 바닥형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몇 프로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시세의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자라는 거죠. 그 흐름.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만 명인들의 복귀에서 화장품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남자들은 화장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요새 뭐가 잘 나가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올라가겠습니까? 화장품들도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다시 이제 경제 재개, 이 부분 때문에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세의 변화예요. 시세의 변화라는 것이 보시면은 가령 이제 최근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콜바비 NH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보시면은 얘는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은요. 주가가 말입니다.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은 보시면은 2020년 8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에요. 얘네들이 이 무지막지하게 빠졌던 애들이 지금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좀 가슴이 떨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시세가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한번 큰 대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은 하락 국면 속에서 터닝을 하게 되면은요, 상당히 큰 시세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냐면은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가 대부분 한 2년 동안 푹 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화장품 이거
저기 봐야 된다. 나중에 명예들 볼게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유튜브 올라가 있는 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맥락을 한번 얘기를 할 때 시장이 그 변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은 뭡니까? 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콜바베네이치, 그다음에 한국 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모리, 코리아나, 이치한불, 코스맥스, 에이블 CNC, 한국 얘들 제가 볼 때는요, 오리가 뒤뚱뒤뚱 하면서 엄마 오리 쫓아가는 것처럼 얘는 전부 다 줄줄이 제가 볼 때는 갈 거예요. 예. 이거 꼭 보세요. 제가 배워 산다 끝날 때까지,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단타 매매 이런 걸 상당히 지양하는 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굵직굵직하고 이제 크게 이제 하자.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모토로 세우는 게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매매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은 투자 패러다임을 통해서 시장 접근하면 되게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자 패러다임을 통해서 대응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심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세들이 많이 안 와요. 왜? 큰 시대로 올 수 있는 초동기 흐름들이 그렇게 매일 포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씩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했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맥락이 뭐냐면은 항상 주식 투자에서는요. 안 좋았던 것이 좋아지는 거고 좋았던 것은 안 좋아지고 그게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저도 한 5, 6년 정도 이거 하면서 뼈저리 느끼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리오프닝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뭐냐면은 엄청난 한 2년 동안 안 좋았단 말이에요. 화장품도 2년 동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런 논란 이전에 먼저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2년 넘게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 숨죽였던 애들, 걔네들이 결국은 뭐 짧게는 한 3개월, 6개월 랠리, 이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도 그런 맥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뭡니까? 뭐 항공이라든지 이번 반등마디 속에서 말입니다. 가장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면 운수 창고 업종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런 쪽 흐름이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5G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걔도 와요. 그런데 지금은 번호표 뽑고 있는 흐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6월달 고점을 찍고서 지금 대바닥을 형성하는 종목군들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부터 조정보였던 화장품 섹터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 얘네들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저기 상반기에 대박 터뜨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흐름들이 지금 보시면은 뭡니까? TA항공. 다 근데 보시면 어떤 현상을 보였냐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어땠어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림목을 줬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전부 다 눌림목을 주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종목들이 보니까 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종목들이다. 바로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엽적인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어쩌고 미국의 어떤 그런 밤에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 노심초사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세들이 태동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 종목들은 제가 지금 다 보여드렸어요. 네, 여기에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아주 소신 있고 집중력 있게 여기에서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으로 맺으면서 오늘 배워 산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계속 저는 AS를 해드리고 또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또 뭐 이 종목들 갖고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